어제 회사 휴게실에서 동료 김대리가 자신의 스마트폰 주식 계좌창을 들이밀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이 몇 달 전에 큰맘 먹고 산 엔비디아 주식이 드디어 수익률 50%를 넘겼다면서 저에게 아직도 답답하게 예적금이나 현금만 들고 있냐고 핀잔을 주더군요. 김대리의 말처럼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텔레비전 뉴스부터 유튜브까지 온통 인공지능, 즉 AI 시대가 도래했으니 무조건 엔비디아 주식을 사야 한다거나 오픈 AI 관련 빅테크 기업에 투자해야 인생이 바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역사에 남을 위대한 기업이고 AI 혁명의 맨 앞줄에 서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투자자의 관점으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의 소중한 지갑을 지키고 계좌의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는 이미 전 세계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수백조 원 단위의 진짜 스마트머니가 조용히 하지만 맹렬하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숨겨진 길목을 선점해야 합니다. 과연 지금 엔비디아 주식만 사두면 향후 10년의 투자가 모두 끝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역대급 부의 이동은 대중들이 놓치고 있는 곳, 겉보기에는 낡고 지루해 보이는 굴뚝산업과 물리적 기초 인프라의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관세 폭탄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일본이 막대한 자본을 들여 미국 본토에 가장 먼저 짓겠다고 선언한 시설들을 통해 무려 670조 원이라는 글로벌 자본이 엔비디아를 넘어 새롭게 정조준하고 있는 진짜 수혜 섹터 두 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4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사상 최대의 금광이 발견되며 시작되었던 골드러시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1억 천금의 꿈을 안고 전 세계에서 곡괭이를 들고 서부로 몰려들었던 수백만 명의 광부들 중에서 실제로 큰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그 광기 어린 시대에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떼돈을 쓸어 담은 사람들은 금을 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험한 광산 노동에 찢어지지 않는 질긴 텐트 천으로 청바지를 만들어 팔았던 리바이 스트라우스, 그리고 광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곡괭이와 삽, 램프를 독점적으로 공급했던 철물점 주인들이 진정한 승자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인터넷 웹사이트 기업들이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들이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사야만 했던 통신 라우터 장비 업체 시스코 시스템즈는 경이적인 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AI 혁명 역시 이 역사적 패턴을 완벽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AI라는 눈부신 금광을 캐기 위해 혈안이 되어 소프트웨어와 코딩에만 집중할 때 빅테크와 국가 단위의 진짜 거대 자본은 AI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단 1초도 없어서는 안 될 현대판 곡괭이와 청바지, 즉 에너지 전력 인프라와 첨단 냉각 소재 시장을 무서운 속도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 병목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반적인 전통적 데이터 센터와 AI 데이터 센터의 근본적인 차이를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띄우고 이메일을 보내고 클라우드에 사진을 저장하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 주로 중앙 처리 장치인 CPU 위주로 돌아갑니다. 이를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아주 똑똑한 대학 교수 한 명이 자리에 앉아 복잡한 수학 문제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푸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교수는 일하는 속도는 빠르지만 에너지를 극단적으로 소모하지는 않습니다. 밥도 적당히 먹고 땀도 덜 흘립니다. 그래서 기존 서버렉 하나의 평균 전력 소모량은 보통 5kW에서 10kW 내외로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의 두뇌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챗 GPT처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스스로 추론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병렬로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가 서버렉 하나에 수천 개씩 빽빽하게 꽂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1000명의 혈기왕성한 초등학생들이 거대한 운동장에 모여 동시에 하나의 초대형 벽화를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작업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이 1000명의 아이들은 쉴 새 없이 간식을 먹어치우고 온몸에서 땀을 뻘뻘 흘립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 가득 찬 AI 서버렉은 하나당 적게는 30kW에서 많게는 100kW 이상의 전력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웁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무려 5배에서 10배가 넘는 전력을 쉬지 않고 빨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전력을 폭식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재앙이 바로 열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고가의 반도체 칩들이 내뿜는 이 엄청난 열을 제때시키지 못하면 시스템은 그 즉시 다운되고 칩은 녹아내립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는 마치 거대한 에어컨처럼 찬바람을 불어넣어 기계를 식히는 공랭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렉당 100kW를 뿜어내는 AI 서버 앞에서는 찬바람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펄펄 끓는 제철소 용광로를 가정용 선풍기로 식히려는 꼴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차가운 액체를 칩에 직접 흘려보내는 다이렉트 투 칩 방식이나 아예 서버 전체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냉각 용액 속에 푹 담가버리는 액침 냉각 방식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력의 폭식과 극한의 냉각 문제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세부 스펙을 보면 그 공포스러운 규모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당초 130조 원 규모로 알려졌던 이 프로젝트는 최근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 글로벌 자본이 앞다투어 합류하면서 무려 67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합작 프로젝트로 판이 커졌습니다. 이들이 미국 텍사스 에빌린 지역에 축구장 10개 크기를 짓고 있는 첫 번째 베이스캠프 데이터 센터가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전력량은 자그마치 10기가와트입니다. 10기가와트라는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이는 스위스나 포르투갈 같은 국가 하나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체 전력량보다 많으며 텍사스주 전체 전력망의 20%를 이 데이터 센터 하나가 혼자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기존의 노후화된 지역 송배 전망으로는 이 막대한 전기를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전봇대 몇 개 더 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 거대한 첫 번째 부의 이동이 발생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해서 24시간 내내 100% 풀가동해야 하는 AI 서버의 심장으로 쓸 수 없습니다. 결국 10기가와트의 전력을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초대형 천연가스 발전소를 새로 지어야 하고 종국에는 소형 모듈 원전까지 도입해야 하는 독자적인 에너지 생태계가 구축되어야만 합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데이터 센터까지 끌어오기 위한 초고압 변압기, 굵은 해저 케이블, 전력 차단기 등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전력 중공업 기기 산업 전체가 넥스트 슈퍼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망 구축 못지않게 글로벌 강대국들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쟁탈전을 벌이는 또 하나의 숨겨진 병목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펄펄 끓는 AI 칩의 열을 잡아줄 궁극의 첨단 방열 소재, 합성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흔히 백화점 진열대에 놓인 결혼 반지나 사치품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과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다이아몬드는 최고의 열 전도체이자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기판 소재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흔히 전선에 쓰는 구리보다 열을 분산시키는 전도율이 무려 5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GPU가 뿜어내는 극한의 열을 순식간에 빨아들여 분산시키는 방열판 소재로 이 지구상에 다이아몬드보다 완벽한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토록 중요한 산업용 다이아몬드 시장의 공급망을 현재 누가 쥐고 있느냐입니다. 자연산 다이아몬드와 성분이 100% 똑같은 합성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방식 중 거대한 프레스 기계에 엄청난 열과 압력을 가해 대량으로 찍어내는 고온고압 방식 시장은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80에서 90%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 특유의 값싼 인건비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규모의 경제를 다른 국가들이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2차 전지의 핵심인 히토류를 무기화했던 중국이 이제는 이 인조 다이아몬드마저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우방국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AI 패권을 장악하려면 칩을 무한정 돌려야 하고 칩을 돌리려면 열을 식혀야 하며 열을 식히려면 다이아몬드가 필요한데 그 공급망의 목줄을 적국인 중국이 꽉 쥐고 흔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두 번째 부의 이동, 즉 강력한 탈중국 밸류체인 재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 트럼프 정권의 관세 위협 속에서도 미국 본토에 무려 6억 달러를 쏟아부어 가장 먼저 짓겠다고 발표한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공장 투자가 바로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의 움직임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장악한 구형 고온고압 방식을 버리고 가스 챔버 안에서 플라즈마 상태로 다이아몬드를 눈송이처럼 성장시키는 화학기상 증착, 이른바 CVD 공법이라는 최첨단단 기술을 통해 중국을 철저히 배제시킨 초고순도 다이아몬드 생태계를 미국 본토에 직접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예리한 투자자라면 이런 자기 객관화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전력발전소나 변압기, 전선을 만드는 기업들은 너무 낡고 무거운 구시대적 굴뚝 산업이 아닌가.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회사가 과연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주가가 폭발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을까? 차라리 전기를 덜 먹는 혁신적인 차세대 AI 칩이 개발되거나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한 투자가 아닐까?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투자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먼 미래의 불확실한 기술적 혁신보다 당장 오늘 눈앞에 닥친 물리적인 병목 현상을 해결해주는 기업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거대하게 본이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AI 소프트웨어 모델을 개발해도 당장 벽에 꽂을 전기가 부족하고 칩에 열을 식히지 못한다면 데이터 센터의 전원 버튼조차 누를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소프트뱅크가 바보라서 67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화려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무겁고 둔탁한 변압기와 천연가스 발전소, 해저 케이블, 그리고 다이아몬드 방열판에 쏟아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산업이 숨을 쉬고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하는 절대적인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의 지갑과 계좌를 불리기 위해 우리는 당장 내일 주식시장에서 어느 곳을 바라봐야 할까요? 불과 몇 년 전 전기차 시장이 개화할 때 2차전지 배터리와 히토릴 테마가 겪었던 폭발적인 상승 궤적을 떠올려 보십시오. 초기에는 중국 기업들의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에 밀려 고전했지만 미국의 지정학적 안보 위협이 트리거가 되면서 국가가 직접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밀어주는 이른바 우방국 프리미엄, 탈중국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에코프로나 포스코 같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상 이상으로 폭등했습니다. 지금 AI 전력 인프라와 첨단 합성 다이아몬드 시장이 정확히 그 폭등의 초입 구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미 고평가 논란에 휩싸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화려한 청사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력망의 물리적 병목을 뚫어주는 초고압 변압기, 전선, 전력 차단기 관련 기업들의 수출 실적을 매달 추적해야 합니다. 동시에 중국의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라는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대체 공급처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탄탄한 양산 인프라를 갖추고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어 중국 수출 통제에 즉각적인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일진 다이아몬드, 초고순도 기판 기술을 선도하며 조지아주 투자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영국의 엘리먼트 6, 그리고 미일 기술 동맹을 등에 업고 고부가 방열판 시장을 장악하려는 일본의 스미토모 전기공업 같은 기업들이 향후 10년의 글로벌 투자 지도에서 매우 중요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입니다. 시장은 이들을 더 이상 단순한 공구용 연마제나 쇠를 깎는 톱날을 파는 회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AI 서버에 열을 식히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핵심 뼈대를 제공하는 대체 불가한 초고부가 가치 첨단 소재 기업으로 밸류에이션을 완전히 재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의 1차 수익이 칩 설계와 인공지능 모델 같은 소프트웨어에서 화려하게 터졌다면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확실한 2차 수익은 바로 그 칩들을 멈추지 않고 돌리기 위한 전력 인프라와 첨단 냉각 소재의 탈중국 밸류체인에서 터져나올 것입니다. 남들이 모두 겉으로 빛나는 AI의 두뇌와 엔비디아의 화려한 실적에만 열광하며 몰려갈 때 진정한 현명한 투자자인 우리는 그 두뇌에 피를 돌게 하는 굵은 핏줄과 심장, 즉 전력망과 열관리 소재 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에 한 발 앞서 돈을 묻어두어야 합니다. 강대국들의 철저하게 계산된 보이지 않는 연대 속에서 조용하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할 이 낡은 굴뚝 주식들의 반란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계절을 지키는 데 도움되셨다면 돈 키울 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